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깊은 마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은 바로 나머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앞마음과 바깥마음이라고 부르지요. 바깥마음의 임무는 오감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앞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앞마음은 당신 내면의 절대 권력자인데 원래 구분하고 차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앞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몰라요. 오로지 바깥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바깥마음이 가리키는 것에다 쏟을 뿐이에요. 이 두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마음은 항상 자동의 일종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앞마음은 이것을 비판 없이 즉각 받아들여 현실에서 실현시켜버려요. 앞마음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새도 없이 바깥마음이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나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매일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인화지에 찍어내요.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은 역전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한 후에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노예가 아닌 지배자로 살 수 있어요.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생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깥 마음을 훈련하는 것뿐이에요. 바깥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방해꾼이니까요. 하지만 바깥 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련 방법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몇 년이 소요될 거예요.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깥 마음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앞마음은 인간의 양극이고 바깥마음은 인간의 음극이에요. 우주 만물은 양극과 음극이 어울려 하나의 회로 또는 원을 형성해요. 이런 순환이 없다면 우주는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뒤가 없으면 앞도 없죠.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덕목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책찍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앞마음 양극이 바깥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음극은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대로 양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허공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모든 사람은 방송국인 동시에 수신기예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하나의 생각에만 분명히 목적을 세운 후 주파수를 맞추세요. 셋째로, 당신이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일단 그것에 당신 생명력의 일부를 보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해요. 심상화에 대한 이야기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면 힘이 분산돼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받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을 달성해 가는 겁니다. 목표 달성의 필요 요인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성공을 처음부터 바라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시작해서 하나하나 만족감을 이뤄갈 때 어느새 큰 성공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약간 일맥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밀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잠시 필요한 다른 주제를 짚고 넘어가지요. 당신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나는 뭐뭐였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개별 인격이 초월된 우주의 보편적 힘에 연결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육신은 개별적이지만 당신이 표현하는 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이 우주를 통틀어서 오직 하나의 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사물을 물리적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낡은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한 대로 나라는 단어는 구분이 없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결부되든 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 당신이 말로써 당신의 계획을 남에게 설명해버리면 그 힘은 소모되고 풀려나 버려요. 그러면 복종하던 바깥 마음은 탈출구를 찾게 되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약력도 그와 함께 사라지겠지요. 일련의 책에서는 나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진짜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목표가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방팔방에 떠벌리고 다닐 것인지.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해석을 했는데, 내가 이미 안정된 상태에 있고 어떤 또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일을 하기가 싫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난 이걸 할 거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을 무작정 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힘은 풀려날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확신이 생긴 상태에서 난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그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생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힘은 계속 힘을 가지고 이끌려 나가겠지만, 그 전부터 그냥 꿈만 바라보고 하고 싶은 마음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힘이 더 풀려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각자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내면의 위대한 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원하는 바를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타고난 유산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므로 그것들을 바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고 건강과 행복까지 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인간 존재의 법칙을 알고 그것에 순응한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약간의 심상화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저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화가가 캔버스에서 참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듯이 목표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고 명상을 하거나 심상을 하거나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평소 일상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잠재의식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잠재의식, 즉 무의식은 우리가 표면의식이라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든 안 깨어있든 24시간 계속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바로, 의식이 무엇을 하든 간에 무의식은 언제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 즉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 무의식은 계속 어떤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제 의식은 제 무의식이 뭘 하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을 표면의식으로 계속 끌어내기 위한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 것들도 그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강력한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마음과 바깥 마음에, 앞마음과 바깥 마음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과 몸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진짜 끼치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게 되면은 좀 몸에 집중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 단어를 이야기해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로 돼가지 내 마음에 그리고 몸에 조금만 집중을 해봐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쓸 때는 내 몸이 조금 더 업이 되고 그런 느낌을 받고, 부정적인 단어를 쓸 때는 엄청 다운이 되고 뭔가 해도 하기 싫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충분히 아시게 될 겁니다. 많은 긍정의 단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읽어보면 평화, 감사, 정의, 조화, 정직, 활력, 공감, 친절, 힘, 고요, 사랑, 자비, 축복, 믿음, 자신감, 행복, 충만, 끈기, 성취, 성공, 자유, 영감, 관용, 젊음, 에너지. 조금만 읽으려고 했는데 거의 다 읽었네요. 소명,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일상적인 일들로 당신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 소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저녁마다 되도록 반 시간 내지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 당신 존재의 고요한 심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하다 싶은 단어들을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속도로 전체 목록을 쭉 읽어 내려가세요. 각 단어들을 당신의 내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그 뜻을 음미하고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이 단어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에게 와닿는 의미를 충실하게 느껴보세요. 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훈련을 할 때는 절대로 애쓰거나 긴장, 걱정, 근심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완전히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마음에서 어떤 저항이나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단어들의 효과들은 전적으로 신뢰가 될 수 없는 효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떤 효과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을 내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마음속의 풍요로움을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력한 단어들을 반복하면 당신 저절로 적당한 소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듯이 이 단어들은 앞마음과 바깥마음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매일 저녁 훈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그날의 훈련이 끝나면 다음번 훈련 때까지 집착 저항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세상은 반영을 하고 우주는 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외부로 실현시켜준다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죠. 당신은 이 법칙으로서 어떤 성공이든 이룰 수 있어요. 원하는 바는 전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더 명확히 확정하고 이것을 당신의 내면에서 분명히 그려야 합니다. 첫 단계가 달성되었다면 곧바로 더 큰 목표를 정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바깥 마음은 힘든 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원래의 관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바깥 마음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제 나는 무자비하게 내쫓기고 시달리면서 이 일을 해냈어. 그러니 이제 좀 쉬어야 해. 그럴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다그치세요. 너에게 휴식할 틈은 없어. 내가 이미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말이야. 모든 작용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반작용이 필요해요. 저항이란 모든 활동이나 작용에 뒤따르는 음극의 반응이고 당신의 작용과 활동은 양극의 반응이에요. 우리에게는 양극과 음극이 모두 필요해요. 저항이 없다면 활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행기를 솟게 하는 것은 공기의 저항이에요.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날 수 없어요. 새도 날 수 없고 물고기도 헤엄칠 수 없어요. 심지어 걷는 것도 불가능하죠. 저항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생각, 말, 행동, 분노, 비판, 질투, 시기심, 미움 등등 그 무엇을 향해서든 저항하게 되면
당신의 힘은 반드시 그만큼 약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이 그것으로 옮아가기 때문이에요. 크게 화를 낸 사람이 금세 힘이 빠져 탈진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기운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서 정작 본인이 탈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나의 생명력이 단숨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 버리죠. 부디 온 힘을 다해서 이 원리와 법칙을 연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해낸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에게서 매력을 느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딘가 신비로운 존재로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저 겸손한 태도로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우주의 위대한 섭리에 감사하세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저 가고 싶은 곳만 생각하고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만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다른 것을 축하합니다.